안녕하십니까. 인문학연구소 인현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세계의 범죄자들 11번째 옴진리교가 벌인 국가 전복 사건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11번째 제정일치 국가 일본을 만들려 했던 옴진리교의 교주 아사하라 쇼코, 도쿄 1 도쿄 지하철 살인 가스테러 사건, 1995년 3월 22일 오전 8시경 옴진리교의 신자들은 도쿄 지하철 3개 노선 5개 차량의 출근길 승객들에게 맹독성인 살인가스를 뿌려서 13명이 죽고 5,800명 이상에게 중경상을 입혔습니다. 불특정 다수를 향한 이 끔찍한 테러 행위는 지하철 관련 범죄로는 유례를 찾아보기 힘들 정도로 끔찍한 사건이었죠. 물론 2003년에 대구에서 김대한이 192명을 사망하게 만드는 지하철 화재를 일으키면서, 화재라기보다는 방화가 더 정확한 표현이겠죠. 방화를 일으키면서 온 국민들을 분노하게 만들기는 했지만, 사실 이 사건의 경우에는 지하철 기관사들로 인해서 피해가 더 커진 측면이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여기에 대한 내용은 우리 역사 속의 범죄자들 15번째에서 제가 다루었던 적이 있으니까 참고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아무튼 옴진리교회 인원들이 자국민들을 대상으로 맹독성 가스를 살포하는 테러를 벌인 것은 전적으로 교주인 아사하라 쇼코, 본명 마스모토 치지오의 지시에 의한 것이었습니다. 1955년생인 쇼코는 미나마타병으로 인해서 눈이 잘 보이지 않았다고 합니다. 이 가족들이 다 그랬다고 해요. 구마모토 현립 맹인 학교를 다니던 그는 교토대학에 지망을 했다가 떨어진 뒤에 생계를 위해서 다양한 일을 했는데, 침수를 배우기도 했고 선도와 요가 등도 수련을 했습니다. 그리고 1978년에 결혼한 뒤에 침수론을 차려서 그럭저럭 괜찮게 살았는데, 이 본인의 컴플렉스로 인해서 침수론을 폐쇄했고, 이후에 한방 약국을 차렸다가 보험료의 부정 청구가 적발되어서 벌금형을 물기도 했죠. 1980년 신흥 종교단체인 아함종에 입교한 쇼코는 아함종의 수련법에 따라서 수련을 하다가 하늘과 소통하는 체험을 했다고 주장합니다. 다시 건강약품 판매점을 열었다가 무허가 의약품 제조, 판매 혐의로 벌금형을 받게 된 쇼코는 1983년 여름 초능력 개발을 지도하는 학습학원 봉황경림관을 개선을 합니다. 그러니까 봉황경림관에서는 초능력을 어떻게 하면 개발할 수 있는지를 알려주는 학원이라는 거예요. 자, 그리고 이때부터 본인이 가부좌한 상태에서 공중부양을 할 수 있다라는 주장을 하게 되었고, 오컬트 잡지에서 이 내용을 기사로 실으면서 쇼코의 명성이 높아져 갑니다. 그리고 이때 찍은 사진 한 장으로 많은 사람들이 쇼코의 거짓말을 믿고 그를 따르게 되었으니, 이 언론의 힘이라는 게 얼마나 중요하고 대단한지 다시 한번 깨달을 수 있습니다. 이때부터 아사하라 쇼코는 본격적으로 옴진리교를 조직했고, 봉황경림관의 수련을 불교식 수행과 해탈에 초점을 맞춥니다. 어처구니 없는 것은 이때부터 고학력 엘리트들이 쇼코의 밑으로 모여들기 시작했다라는 점이죠. 1980년대 중반 많은 고학력 엘리트들은 사회적 성공과 별도로 정신적인 공허함을 느끼게 되었는데, 그 틈을 쇼코가 파고 들었던 겁니다. 그리고 1987년 옴진리교로
개명을 해서 설립한 그의 이 사이비 종교는 엄청나게 확장을 했는데 미국과 소련에 지부를 세웠고 도쿄에서 종교 법인으로 정식으로 인증받기도 했습니다. 이 본격적인 사이비 범죄단체가 된 오음진리교, 자신을 따르는 이들이 늘어나면서 쇼코는 점점 대담해지기 시작합니다. 그는 수행의 일환이라면서 마약을 투약하고 있었는데 이 마약 제조 시설을 아예 교단 내부에 지어 놓았죠. 또한 불신자나 배신자를 살해하는 것은 그들을 정화시켜서 새로운 신세계로 이끄는 일이라고 하면서 살인 자체를 정당화시켰고 불교 기반의 오음 진리교의 교주인 자신이 재림 예수다라는 허황된 주장을 펼치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불교 기반의 종교에서 갑자기 자신이 재림 예수라니까 뭐 종교 통합을 이룬 건가요? 특히 그를 따르는 사람들이 많아지면서 신도 중에는 가족과 연락을 끊는 이들이 늘어났는데 이를 수상하게 여겼던 한 가족의 의뢰를 받은 변호사 사카모토 츠츠미는 피해자들을 인터뷰하고 언론에 제보하는 등 전방위적으로 옴 진리교를 압박합니다. 이에 위기를 느꼈던 쇼코는 변호사를 살해할 계획을 세우죠. 이들은 TBS 방송국의 방영을 저지하는 한편 방송국에서 사카모토 변호사의 개인 정보를 빼내왔고요. 1989년 11월 3일에 옴 진리교 간부 6명이 사카모토 변호사와 그의 아내 그리고 한 살배기 아들까지 살해를 해버립니다. 이후 이들은 세구의 시체를 각각 다른 지역에 안매장을 했고 경찰들은 사카모토 가족이 사라진 것을 단순한 실종 사건으로 처리합니다. 그러나 많은 이들의 주목을 끌었던 사카모토와 그 가족의 실종에 문제를 제기한 사람들도 당연히 있었죠. 우선 저널리스트 에가와 쇼코는 옴 진리교가 해당 사건과 연관이 있다라고 주장을 했는데 옴 진리교는 에가와를 살해하기로 또 결정합니다. 1994년 9월 20일 포스겐이라는 독가스를 에가와의 집 우편함에 살포를 하다가 들킨 옴 진리교 교인들은 그 자리에서 도망을 쳤고요. 그 덕분에 에가와는 소량의 가스를 흡입해서 목숨은 건졌지만 말을 못하게 됩니다. 또 에가와와 비슷한 주장을 펼치던 만화가 고바야시 요시노리 옴 진리교 피해자 모임 회장이었던 나가오카 히로유키, 살해된 사카모토 변호사의 뒤를 이어서 사건을 조사하던 변호사 다키모토 타로 등도 살해하려다가 실패를 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쇼코는 자신의 권력을 더 강화해야 한다라고 생각을 하게 되었고 1990년 일본 중의원 선거에서 원내 정당 자리를 차지하기 위해서 진리당이라는 정당을 만들게 됩니다. 물론 진리당은 선거에 참패를 했는데 쇼코는 자신들의 당선을 막기 위해서 대규모 조작이 있었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일본을 전복하고 진리국이라는 재정일치 국가를 만들어 스스로 황제가 되겠다라는 마음을 먹게 되었죠. 1990년 옴진리교는 구마모토 현의 한 마을에 자신들의 시설을 건축하려다가 마을 주민들과 보상 문제로 마찰을 빚게 됩니다. 주어야 할 돈을 제대로 주지 않는 바람에 일어난 이 문제를 옴 진리교는 임야 토지 매매 관련 공문서를 위조하는 만행을 저질렀습니다. 1994년 나가노현 마스모토시에서 비슷한 문제로 시민들과 또 마찰이 일어나자 마을에 살인가스를 살포하는 이런 미친 짓을 벌이기도 합니다. 6월 27일 저녁 무렵부터 그 다음날 새벽까지 살인가스가 살포되면서 총 7명이 사망을 했고 600명이 넘는 부상자가 나왔는데 이것은 사실 시민들을 향한 것이 아니라 해당 문제의 판결을 담당하는
판사들을 살해하기 위한 작업이었다라고 알려집니다. 실제로 살인을 살포한 주요 지역은 판사들의 관저가 있는 마을이었고, 그로 인해서 재판을 진행해야 할 판사들이 죽거나 중경상을 당하면서 재판이 보류되는 사태도 벌어지게 되었죠. 3. 국가전복단체 옴진리교의 종말. 옴진리교는 앞에서 서술했듯이 고학력 엘리트들이 다수 가입해 있었기 때문에 스스로 마약을 만들기도 하고 살인가스를 비롯한 VX 가스, 포스겐 등의 독가스도 제조할 수 있었습니다. 심지어 이들은 탄저균을 배양해서 생화학 테러를 계획하기도 했고요. 호주 지부에서는 핵무기를 만들 목적으로 우라늄을 채굴하려고도 했고요. 러시아 지부를 통해서는 온갖 무기를 실제로 구입하기도 했습니다. 이들은 MI-17 헬리콥터는 물론이고 다수의 무기들을 반입하거나 스스로 제작하기도 했고요. 이 무기들로 수십 명의 교인들을 무장시키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그동안 벌인 수많은 범죄들은 점차 옴진리교를 용의자로 지목하면서 압박하기 시작합니다. 쇼코는 이런 경찰들의 시선을 다른 곳으로 돌릴 수단이 필요했던 거고, 그래서 세뇌된 신도들을 관공서가 밀집한 도쿄로 보내서 살인가스로 테러를 일으키기로 결정하죠. 이미 용의자로 지목된 상태에서 추가 범죄를 계획했다라는 사실만 보아도 이 쇼코의 정신은 정상적 판단이 가능하지 않은 상태였다라는 것을 짐작할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이들은 앞서 이야기한 것처럼 도쿄 지하철에서 살인가스를 살포하면서 수많은 피해자들을 만들어냈지만, 쇼코의 예상과는 달리 일본 경찰은 바로 이 사건의 배후에 옴진리교가 있다라는 것을 파악했고요. 1995년 5월 16일 일본 경찰은 후지산 근교에 있던 옴진리교의 본부에 쇼코와 그 가족들이 있다라는 정보를 확인했고 체포작전에 돌입합니다. 예상과는 달리 격렬한 저항은 없었지만 쇼코가 숨는 바람에 4시간 동안에 걸쳐서 수색이 이루어졌고, 마침내 2층과 3층 계단 사이에 좁은 밀실에 몸을 숨기고 있던 이 아사하라 쇼코를 체포하는 데 성공하죠. 어이없는 것은 체포 당시 쇼코는 매우 고분고분하게 경찰의 지시에 따랐다라는 점입니다. 수많은 살인과 테러를 지시하던 인물이 갑자기 순한 양이 되었다고나 해야 할까요? 아사라 쇼코는 체포 이후에 사형 판결을 받고 20년 넘게 복역하다가 2018년 7월 6일 간부 6명과 함께 사형 집행을 당합니다. 그리고 20일 뒤인 7월 26일 나머지 간부 6명도 사형 집행이 이루어졌고요. 옴진리교 역시 강제로 해산을 당했지만, 알려진 바에 따르면 이들은 이름을 바꾸고 여전히 존재하고 있다고 합니다. 지난 2015년 아사히 신문은 옴진리교의 잔존 세력이 아레후와 히카리노 등의 종교단체로 이름을 바꾼 뒤에 SNS 등을 통해서 포교 활동을 벌이고 있고, 2016년에는 몬테그로에서 옴진리교 관련죄로 밝혀진 외국인 58명이 추방이 된 적도 있었고, 비슷한 시기에 러시아에서도 옴진리교의 잔당들이 체포되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예전에 다루었던 우리나라의 백백교도 사람 목숨을 파리처럼 여기던 사이비 종교였지만, 옴진리교야말로 자신들의 목적을 위해서 사람들의 생명을 정말 수단처럼 사용했던 곳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부디 현실을 이성적으로 바라보는 냉철한 지성을 바탕으로 비뚤어진 믿음으로 인해서 벌어지는 끔찍한 사건들이 더 이상 일어나지 않기를 바라봅니다.
자, 그럼 오늘 이야기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고 저는 다음 시간에 또 다른 컨텐츠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께 들려드린 이야기가 여러분의 흥미와 호기심을 조금이라도 만족시켜 드렸다면 구독과 좋아요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